엠베라 마을에 들어서는 순간 밤의 소리가 먼저 온몸을 감쌉니다. 꾸준히 내리는 빗소리, 윙윙거리는 벌레소리, 새 집 건너편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 그리고 이웃들이 낮게 나누는 말소리가 함께 들립니다. 하지만 이런 소리의 개방감은 전혀 불편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이야말로 그들 사회의 진짜 심장입니다. 이런 함께하는 감각은 집의 구조 속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1960년대에 이르러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기 위해 사람들은 더 가까이 모여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 변화에 맞춰 야자잎으로 시선을 가리는 막을 엮었지만 소리는 그대로 드나들게 두었습니다. 이 변화 이전에는 파나마 원주민인 이 집단의 가족들이 강가를 따라 서로 멀리 떨어져 살았습니다. 극심한 고립 속에서는 사생활을 위한 벽 자체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벽이 없는 집은 숨 막히는 정글의 습기를 이겨내기 위한 뛰어난 열 조절 해법이었습니다. 바람이 양쪽으로 통과하도록 만들어 더위를 줄였던 것입니다. 그들의 높은 주거 공간은 탐보라고 불리며 기둥 위에 세워져 땅에서 꽤 높이 떠 있습니다. 이 구조는 아무렇게나 만든 것이 아닙니다. 바닥에는 히라 소용도리아 자나무를 쓰고 뼈대에는 수탈코리아자와 왕야자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왕야자는 지나치게 습한 기후에서 빨리 상해 겨우 4년에서 6년 정도만 버팁니다. 그래서 새 재료를 구하고 집을 다시 짓는 일은 끊임없이 이어지는 공동의 전통이 되었고 그 과정은 마을 사람들을 더 강하게 묶어줍니다. 이처럼 의도된 건축 방식은 조상 대대로 살아온 터전인 다리엔갭과의 깊은 연결에서 나왔습니다. 이곳은 들어가기 어렵고 생물 다양성이 매우 풍부한 열대우림입니다. 파나마의 6 주요 원주민 집단 중 하나인 12,000명의 엠베라는 강과 가까이 연결된 반유목의 전통을 지니고 있습니다. 수세기 동안 그들은 현대의 위성 추적보다도 더 정확하게 빽빽한 숲을 오갔습니다. 입으로 부는 사냥 도구를 사용해 사냥했고 우솥도 없이 지류를 건넜으며 살아있는 숲을 중심으로 삶을 세웠습니다. 먹을 것을 찾고 편히 쉬고 사랑을 만나고 행복을 느끼는 일까지 정글은 여전히 그들 세계의 영원한 중심입니다. 문도 없고 자물쇠도 없고 초인종도 없는 집에서 어떻게 이웃에게 혼자 있고 싶다는 뜻을 전할 수 있을까요? 절대적인 사생활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웃에게 알리는 일은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하지만 엠베라 사람들은 제가 지구 어디에서도 보기 힘들다고 느낀 가장 우아한 비언어적 소통 방식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것은 노코라고 불리는 건축 요소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깊게 발판을 파놓은 굵은 나무 줄기입니다. 땅에서 높이 올린 집으로 올라가는 유일한 계단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나무의 힘은 오직 놓이는 방식에 있습니다. 발판이 바깥을 향한 평소 상태로 기대어 있으면 마을 전체에 분명한 신호를 보냅니다. 우리는 집에 있고 손님은 올라와도 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같은 나무 줄기를 돌리거나 기울이거나 뒤집어서 발판이 아래쪽이나 안쪽을 향하게 만들면 의미는 즉시 바뀝니다. 이 미묘한 각도 변화는 절대적인 경계를 만듭니다. 주민이 외출했든 아니면 잠시 혼자 있고 싶든 방해하지 말라는 뜻이 됩니다. 표지판도 필요 없고 말도 필요 없습니다. 모두가 그 뜻을 이해합니다. 이 아름다운 전통은 경비나 통제가 아니라 서로에 대한 공동체의 존중 위에서 움직이며 오랜 세월 완벽하게 이어져 왔습니다. 흥미롭게도 여기에 재미있는 현대식 변화도 생겼습니다. 외국 여행자들이 원래의 나무 계단을 안전하게 오르내리기 어려워하자 주민들은 방문객을 위해 더 넓고 평평한 계단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 계단은 그린고 계단이라 불렸고 진짜 노코는 여전히 사적인 집을 위해 남겨두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방식에 의지하며 일주일을 버틸 수 있을까요? 믿을 수 있다면 하나, 조금 망설여진다면 둘, 절대 못하겠다면 셋이라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팔다리와 얼굴에 푸른빛이 도는 검은 기하학 무늬를 지닌 엠베라 사람을 본다면 여러분은 세 가지 차원에서 작동하는 전통을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통적인 몸그림은 키파라라고 불립니다. 사람들은 덜 익은 작과 열매에서 즙을 짜내는데 이 열매는 게니파 아메리카나로 분류됩니다. 그리고 가느다란 나무 막대를 이용해 그 액체를 몸에 그립니다. 이 액체가 공기 속 산소와 사람 피부의 아미노산을 만나면 화학 반응이 일어나 거의 영구적인 것처럼 보이는 짙은 색으로 바뀝니다. 하지만 피부가 다시 자라나면서 이 색은 한두 주 뒤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이것은 단순히 아름다움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추출물은 천연 수렴제이자 벌레를 막아주는 역할도 합니다. 물어뜯는 해충이 가득한 빽빽한 정글에서는 이런 발음이 장식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사회적으로도 이 무늬는 사람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시각 언어입니다. 모양에 따라 공동체 안에서의 위치, 감정 상태, 혹은 가족의 뿌리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주민들 스스로 이 시각 언어를 깊이 이해하는 힘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대부분의 방문객은 세 번째이자 가장 깊은 차원을 거의 알지 못합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차원입니다. 전통 치유 의식에서 마을의 샤먼은 키파라를 실제 영적 갑옷처럼 바릅니다. 그들은 아픈 사람의 정체를 이 어두운 무늬로 가리면 사악한 존재가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괴롭히지 못한다고 믿습니다. 그들의 세계관에서 인간의 몸은 단순한 생물학적 그릇이 아닙니다. 그것은 문화가 그려지는 캔버스가 되고 영적인 경계가 되며 개인과 우주를 이어주는 살아있는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 색이 사라지고 계속 다시 발라야 한다는 사실 때문에 그들은 이 순환을 끊임없이 변하고 다시 이어지는 삶 자체의 깊은 거울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종류의 천연 문신을 직접 해보고 싶으신가요? 저는 이 개념이 정말 독특하고 매력적이라고 느낍니다. 여성들은 분명 이 사회의 중심입니다. 그들은 부족의 의식과 공예, 전설, 언어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사람들로서 조상에게서 받은 지식을 어머니에서 딸로 전해줍니다. 그들을 알아보는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차키라라고 불리는 길게 흐르는 구슬, 목걸이와 파루마라고 하는 밝은 색의 감는 치마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선명한 옷은 아주 오래된 전통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영리한 적응의 결과입니다. 예전에는 정글이 필요한 모든 것을 주었습니다. 이들은 쿠쿠이 나무 섬유만으로 실용적이고 단순한 옷을 짰고 같은 질기고 튼튼한 재료로 해먹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가까운 주변에서 이 나무가 심하게 부족해지면서 변화가 필요해졌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정체성을 잃은 것은 아닙니다. 대신 파나마시티의 상인들에게서 짠 천을 들여오는 방식으로 적응했습니다. 그 재료를 마을로 가져와 천연 염색을 하면서 오늘날 우리가 보는 아름다운 치마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공동체 사람들은 이런 외부 재료를 억지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했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들에게 선명한 색은 단순한 꾸밈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은 기쁘게 느껴져야 한다는 철학적 선언입니다. 남성들도 이런 생각을 밝은 색의 허리천이나 최소한의 끈 옷으로 드러냅니다. 전통적으로 누구도 위소시나 신발을 신지 않습니다. 세계의 많은 문화에서 결혼은 매우 제도화된 행사입니다. 법적 서류가 필요하고 종교적 권위자가 개입하며 가족 간의 협의와 재정 준비가 뒤따릅니다. 또 정교한 의식을 준비하는데 몇 달이 걸리고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경우도 흔합니다. 하지만 엠베라의 결혼 방식은 이와 너무 달라서 마치 사회를 새롭게 설계한 실험처럼 느껴질 정도입니다. 엠베라 사회 구조는 전통적으로 평등합니다. 누가 누구와 결혼할지를 통제하는 가부장적 권위자는 없습니다. 지참금 제도도 없습니다. 연장자나 추장에게서 공식 허락을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짝을 정하는 일은 서로 끌리는 두 사람이 공동체의 공감 속에서 스스로 결정합니다. 엠베라 사회에서 구애는 매우 감각적인 과정입니다. 젊은 남녀는 모든 모임의 가장 아름다운 장식으로 자신을 꾸미고 나타납니다. 여성들은 갓단 히비스커스 꽃을 머리에 꽂는데 이것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여성성을 드러내는 살아있는 표현이자 숲의 풍요와 연결되는 상징입니다. 남녀 모두 새롭게 키파라 문양을 몸에 바릅니다. 여성들은 가장 선명한 파루마와 가장 정교한 차키라 장식을 착용합니다. 서로가 상대를 선택하면 그 결합은 놀라울 만큼 단순하면서도 깊은 의미를 지닌 의식을 통해 공식화됩니다. 젊은 남성은 자신이 선택한 여성의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 살게 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그 집에서 4밤 연속 함께 잠을 잡니다. 그 4밤을 무사히 마치면 공동체 전체가 그것을 정식 결혼으로 인정합니다. 아이르크티 마을은 음악과 춤, 그리고 옥수수나 사탕수수로 만든 전통 발효 음료인 치차를 넉넉히 나누며 함께 축하합니다. 엠베라 사람들은 뛰어난 장인들이며 그들의 재료에 대한 이해는 정말 놀라울 정도입니다. 마을의 남성들은 주로 조각을 맞습니다. 그들은 두 가지 핵심 재료를 사용합니다. 첫 번째는 코코볼로 나무입니다. 이 나무는 매우 단단하고 무거운 열대 목재로 그들은 이것을 이용해 동물과 꽃, 식물을 섬세한 조각상으로 만들어냅니다. 두 번째 재료부터는 더 놀라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것은 타구아야자의 씨앗으로 때로는 열대우림의 코코넛이라고도 불립니다. 타구와 열매가 신선할 때는 안에 액체를 마실 수 있고 부드러운 속살도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씨앗을 넉 달에서 6달 정도 말려두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안쪽이 아주 단단하게 굳으면서 너무도 치밀하고 매끄럽고 산가처럼 보여서 전 세계적으로 식물성 산가라는 이름으로 알려지게 됩니다. 엠베라 사람들은 여러 세대에 걸쳐 타구아를 다루어 왔습니다.
합성 플라스틱이 발명되기 전에는 타구와 열매가 남미와 중미에서 유럽과 미국으로 엄청난 양이 수출되었습니다. 그 목적은 고급 의류용 단추를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전 세계 단추 산업 전체가 엠베라 숲의 자원 위에서 돌아갔던 셈입니다. 오늘날 엠베라 여성들은 충가야자와 나과라야자의 섬유를 이용해 바구니를 짭니다. 이 섬유는 벗겨낸 뒤 라임즙과 신사탕수수로 표백하고 그 다음 완전히 자연적인 방식으로 물을 들입니다. 노란색은 삶은 강황 뿌리에서 나오고 갈색은 코코볼로 나무 껍질에서 나옵니다. 검은색은 정말 연금술처럼 들리는 과정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먼저 갈색으로 물들인 섬유를 철분이 많은 강 진흙 속에 오랫동안 묻어두면 그 안에 철 성분이 섬유 속 식물성 탄닌과 반응에 지워지지 않는 검은 빛을 만들어냅니다. 관광객에게 약 125달러 정도에 팔리는 작은 바구니 하나에는 대략 넉 달 동안의 매일 노동이 담겨 있습니다. 계산하면 하루 일당이 겨우 1달러 정도인 셈입니다. 그럼에도 엠베라 사람들은 이 기술을 돈이 많이 되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조상과 자신들을 이어주는 살아있는 끈이기 때문에 계속 이어가는 것입니다. 차그레스강을 따라 있는 전통 마을에 사는 엠베라 사람들의 평균 수명은 85살에서 90살 사이입니다. 이것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블루존과 같은 인구 집단에 속한다는 뜻입니다. 블루존은 사람들이 매우 건강한 상태로 90살을 넘겨 사는 드문 지역을 말하며 사르데냐와 오키나와, 코스타리카의 니코야 반도 같은 곳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엠베라 사람들은 이런 긴 수명을 단 하나의 영양제도 없이 이루어냅니다. 헬스장 회원권도 없고 영양사도 없으며 삶의 대부분 동안 현대 의료시설도 거의 없이 살아갑니다. 그들의 식사는 오직 강과 주변 숲이 주는 것에 따라 결정됩니다. 가장 기본은 신선한 강물고기이며 주로 틸라피아를 먹습니다. 직접 기른 플랜틴도 먹고 들에서 얻은 식물도 함께 사용합니다. 여기에는 야생 라일락과 감귤류, 향이 강한 허브가 포함됩니다. 예전에는 사슴과 페커리, 이구아나, 정글새를 사냥해 단백질을 보충했습니다. 지나치게 습한 열대 기후에서 고기를 보존하기 위해 그들은 고기를 얇게 썰어 정제되지 않은 바다 소금을 듬뿍 뿌리고 야생 생강으로 맛을 낸 뒤 불 위에서 충분히 훈연하는 오래된 방식을 발전시켰습니다. 가공식품은 전혀 없습니다. 정제당도 전혀 없습니다. 어떤 종류의 합성 첨가물도 없습니다. 그들의 일상적인 신체 활동은 현대식 운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삶 그 자체입니다. 강이 물살을 거슬러 통나무배를 젓고 작물을 거두고 하루 3시간에서 8시간씩 바구니를 짜고 정글 재료로 집을 짓고 또 고치며 빽빽한 숲길을 맨발로 걸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회적 차원이 있습니다. 블루존을 연구하는 이들이 늘 가장 강력한 장수 요인 가운데 하나로 꼽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엠베라는 서로 단단히 연결된 공동체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곳에서는 고리비집 구조상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웃의 소리가 매일 밤 삶의 일부가 됩니다. 공동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 사람만이 지도자의 심리적 무게를 짊어지지 않습니다. 현대 도시 생활의 만성적이고 소모적인 스트레스, 돈에 대한 불안, 끊임없는 비교, 단절감 같은 것들은 이곳에서는 같은 모습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엠베라 아이들은 5살이 될 때까지 스페인어를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의도된 방식입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아이들은 오직 자신들의 모국어 속에서 자랍니다. 엠베라에게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 수단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그들의 우주관과 약초 지식,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언어를 읽는다는 것은 그 언어가 설명하던 세계를 함께 읽는다는 뜻입니다. 5살이 되면 아이들은 모든 학년이 함께 쓰는 작은 교실 하나짜리 학교에 들어갑니다. 정부에서 파견된 교사들은 번갈아 들어와 한 번에 2주씩 마을에 머뭅니다. 이곳에서 아이들은 여전히 숲에 뿌리 내린 삶을 살면서 스페인어와 수학, 과학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전통 지식과 현대 교육이라는 두 개의 현실을 동시에 살아갑니다. 하지만 교육에는 분명한 대가가 따릅니다. 마을 안에서 받을 수 있는 교육은 일찍 끝납니다. 그 이후에 공부를 이어가려면 학생들은 파나마시티로 떠나야 합니다. 강과 공동체 속에서 자란 10대들에게 도시 생활로의 이동은 매우 큰 변화입니다. 그 재정적 부담은 공동체가 함께 나눕니다. 고등학생 한 명을 지원하는 데는 한 달에 약 30달러가 필요하고 대학에 가면 비용은 더 올라갑니다. 하루에 대략 1달러를 버는 가정에게 이것은 결코 가벼운 부담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계속 투자합니다. 이곳에서 교육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이 변화는 조용히 엠베라 사회를 바꾸고 있습니다.
한때 흔했던 이른 임신은 이제 젊은 여성들이 교육을 이어가면서 점점 늦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20대가 되어 학위와 기술, 더 넓어진 시야를 가지고 다시 돌아옵니다. 새로운 세대가 자라고 있습니다. 여러 언어를 자유롭게 사용하면서도 전통에 단단히 뿌리내리고 동시에 현대 사회의 체계도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 세대입니다. 그들은 자기 문화를 버리고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을 더 강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엠베라 사람들은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려면 현대 세계와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세계 그 자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1960년대에 나사 엔지니어들은 한 가지 무서운 가능성을 깨달았습니다. 아폴로 우주 비행사들이 귀환할 때 바다 착수 지점을 놓치고 구조대가 도착하기 전에 멀고 험한 열대 정글 지역에 추락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우주 비행사들은 어떻게든 살아남는 법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나사는 미국군과 협력해 파나마 운하지대의 올브룩 공군기지에 열대 생존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우주 비행사들을 가르칠 사람으로 엠베라를 선택했습니다. 다리엔 열대우림에 대한 비할 데 없는 이해로 유명했던 엠베라 남성들은 첫 세대 미국 우주 비행사들의 주요 생존 교관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존 글렌도 있었고 닐 암스트롱도 있었습니다. 우주 비행사들은 정글로 들어가 대나무 줄기에서 마실 수 있는 물을 얻는 법을 배웠습니다. 먹는 데 쓰는 열량보다 더 많은 열량을 태우지 않으면서 식용 야자심을 찾는 방법도 배웠습니다. 이구아나와 뱀고기를 손질하는 법도 익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메리카 대륙에서 가장 치명적인 독사 가운데 하나인 페르드랑스를 알아보고 피하는 법이었습니다. 전통적인 엠베라의 영적 믿음에 따르면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은 위로 올라가 달에서 살아가며 조상들은 그곳에서 살아있는 사람들을 지켜보고 보호합니다. 달은 신성한 곳입니다. 그곳은 죽은 자들의 영역입니다. 엠베라의 어른들은 자신들이 훈련시키는 이 사람들이 실제로 달에 가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것을 단순한 군사 계약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신성한 동행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자신들의 조상이 머무는 곳을 걷게 될 사람들을 보호하고 준비시키는 일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오늘날 엠베라 마을을 방문하면 관광객을 위해 펼쳐지는 전통 춤을 보게 됩니다. 선명한 파루마를 입은 여성들이 작과 잉크로 팔에 그림을 그려주겠다고 권하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남성들이 입으로 부는 사냥 도구의 사용법을 보여주는 장면도 만날 수 있습니다. 손으로 짠 바구니와 조각한 타구와 인형을 사라는 권유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자세히 보지 않는다면 진짜 같지만 조금은 연출된 문화 박물관 체험을 보고 왔다고 생각하며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차그레스 국립공원이 세워지고 전통 사냥이 금지되면서 엠베라는 하루아침에 가장 중요한 생계 방식 하나를 잃었습니다. 그들은 여러 세대를 먹여 살려온 야생동물을 더 이상 사냥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경제 모델이 필요했고 그것도 아주 빨리 필요했습니다. 그들이 선택한 길은 대단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문화를 경제적 자원으로 활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마을을 생태 관광에 열었고 문화 공연과 숲 안내 여행, 수공예품 판매의 대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 관광 수입은 학교와 기본 시설, 그리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누군가 다른 사람의 관광 산업에 수동적으로 참여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들은 자기 모습을 스스로 써 내려가는 사람들입니다. 무엇을 보여주고 무엇을 지킬지에 대해 매우 의식적이고 정교한 결정을 내립니다. 선명한 파루마와 키파라 몸그림, 리듬감 있는 북추, 바구니 짜기 시어는 외부 사람들이 보기에도 강한 인상을 남기고 문화적으로도 이해하기 쉬운 요소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보여줍니다. 반대로 깊은 샤먼 치유 의식과 자의 에너지와 관련된 구체적인 우주관 의례, 가장 신성한 식물 지식은 관광 체험에서 완전히 제외됩니다. 방문객은 그것을 결코 볼 수 없습니다. 그것은 판매 대상이 아닙니다. 엠베라 사람들은 한편으로는 국제 방문객이 기대하는 신비로운 정글 부족의 모습을 보여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여러 언어를 쓰고 경제 감각이 뛰어난 현대 국가의 시민으로 살아갑니다. 그들은 대학 등록금을 계산하고 보존 협정을 관리하며 이동과 운송 문제까지 직접 조율합니다. 그리고 엠베라의 시선에서 이것은 거짓된 연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생존입니다. 이것은 두 치밖에 안 되는 개구리를 생화학 무기로 활용하고 숨쉬는 집을 짓고 나무 기둥의 각도로 사생활을 알리는 법을 만들어냈던 바로 그 적응의 지혜입니다. 엠베라는 언제나 자신을 둘러싼 환경을 읽고 정확하게 대응해왔습니다.
현대 세계는 그들에게 그저 가장 새로운 환경일 뿐입니다. 이제 이 모든 이야기를 하나로 묶어보겠습니다. 파나마시티에서 1시간 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별 생각 없이 비행기로 지나쳐버리는 정글 속에는 나사 우주 비행사들에게 야생에서 살아남는 법을 가르쳤고, 동시에 그 사람들이 달에 있는 자기 조상을 만나러 간다고 믿었던 이들이 있습니다. 강물고기와 숲에서 얻은 허브를 먹으며 90살까지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울어진 통나무 하나로 집의 문을 잠그고 계절처럼 사라졌다 다시 돌아오는 과일 물감으로 자신의 피부 위에 영적인 믿음을 적어 넣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엠베라는 과거의 유물이 아닙니다. 박물관 전시품도 아닙니다. 관광객이 사진만 찍고 잊어버리는 단순한 문화 체험도 아닙니다. 그들은 지구에서 가장 정교하고 적응력이 뛰어나며 조용히 놀라움을 안겨주는 문화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들은 오래된 것과 현대적인 것이 부딪히는 지점에서 놀라운 품위와 지혜로 길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에서 앱을 쓰고 건강관리 습관을 따르며 복잡한 삶을 사는 우리 대부분은 그런 능력을 진심으로 배워볼 기회조차 거의 없었습니다. 다음에 누군가 원주민 문화는 사라지고 있다고 말한다면 저는 여러분이 엠베라를 떠올렸으면 합니다. 그들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변화하고 있습니다. 자기 방식대로, 자기 손으로, 그리고 인간답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지식을 품은 채 그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세계의 다른 곳은 이제야 그 의미를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을 뿐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이 10가지 사실 가운데 여러분 마음을 가장 세게 울린 것은 무엇이었나요? 나사와의 연결이었나요? 나흘 동안 이어지는 결혼 의식이었나요? 황금도깨구리였나요? 아니면 슈퍼마켓 하나 없는 정글에서 사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수십 년 더 오래 산다는 사실이었나요? 지금 바로 댓글에 여러분의 답을 남겨주세요. 저는 댓글을 하나하나 다 읽고 있으며 어떤 사실이 여러분을 멈춰 서게 하고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는지 정말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실제로 엠베라 마을을 방문한 적이 있다면, 아니면 앞으로 갈 계획이 있다면 그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이 영상에서 다루지 않은 것 중 여러분이 직접 본 것은 무엇이었나요? 그곳에서 가장 놀랐던 점은 무엇이었나요?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진짜 무언가를 남겼고 세상을 보는 시선을 조금이라도 바꾸어 놓았다면 꼭 이 영상을 떠올려야 할 한 사람과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도 켜서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주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재밌게 보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응원은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늘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을 남겨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앞으로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